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하실 두 분 먼저 모시겠습니다. 태상호 기자님, 홍희범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기관 단총이고요. 흔히 전투용 총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긴 소총과 네. 그리고 짧은 권총을 생각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긴 소총의 장점은 원거리까지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유효 사거리가 길고 탄도 굉장히 세기 때문에 살상력도 충분한데 너무 길고 무겁죠. 권총 같은 경우는 반대로 아주 가볍고 휴대가 편하긴 한데 근거리만 사격을 할 수 있지 원거리의 적을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중간을 메꿔주는 무기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관 단총이라는 무기 체계가 나오게 된 건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관 단총은 권총탄을 사용합니다. 네.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관 단총의 가장 큰 장점은 소총보다는 짧고 가벼우며 권총보다는 위력이 세기 때문에 지휘관, 무전병 혹은 특수부대들에게 아주 알맞는 총기죠. 처음에는 잘 쓰이다가 약간 시대가 변하고 전쟁의 양상이 변하더니 기관 단총 이거 쓸모없는 무기 아니야? 하면서 무용론이 한동안 나왔어요. 왜냐면 소총을 단축형으로 만들어서 기관 단총처럼 쓰게 되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강력한 소총탄을 쓰면서 길이를 확연히 줄여서 그냥 기관 단총을 그걸로 대처하면 어때? 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아닙니다. 그래도 기관 단총의 무용론을 깨고 기관 단총이 지금까지 처음에 전장에 쓰이면서 지금까지 100년 넘게 활약을 하는 무기체계가 됐고 제가 보기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도 앞으로 50년은 더 활약할 무기체계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그럼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 봐요. 뭐를 최초로 정의하냐가 약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게 네. 우선 정말 기술적으로 한마디로 해서 권총탄을 쏘는데 연발 사격이 된다. 이것만 딱 놓고 보면은 최초는 이탈리아가 가져갑니다. 1915년에 나온 이탈리아의 빌레르 페로사라는 물건인데 여기 사진 나오죠.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 뭔가 위화감이 엄청 세게 오실 거예요. 기관 단총이 아니라 그냥 기관총 같은 느낌도 사실 좀 있고요.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전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관 단총은 들고 다니기 편하면서 뭐 실내전에서 쏘고 어떤 한마디로 컴팩트한 개인화기라는 개념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운용 개념이라는 측면까지 감안하면은 최초의 기관 단총을 보는 게 독일의 MP18입니다. 예, 이게 재미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접근법이 다른 게 이탈리아 사람들은 기관총을 작게 만들자라고 해서 저에게 도달한 건데 독일 사람들은 권총을 세게 만들자 출발석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참호전을 하다 보니까 작고 강력한 자동화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있던 권총들의 개머리판도 달고 연발로 개조하고 했는데 문제는 권총이란 게 원래 연발로 쏘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가지고는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굴리면서 좀 크기도 키우고 내구성도 키우고 뭐 좀 하다 보니까 모양은 저렇지만 독일 사람들 개념으로는 큰 권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독일어로는 기관 단총이 맛있는 피스톨, 머신 피스톨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기관 권총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했냐에 따라서 이름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 들고 참호에 뛰어들려고 만든 거예요, 저거는. 예. 근데 사실 힌트에서 나왔듯이 참호전, 2차 대전에서 실질적인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만 1차 대전 때 MP18이 활약을 했단 말이죠? 딱 끝날 때 활약을 네. 했죠. 예. 실전에 투입되긴 했는데 많은 총기가 투입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부분 새로운 무기체계고 실전에 소량이 투입되면은 평가가 별로 없든지 안 좋아야 되는데 참호전에 쓰이자마자 평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특히 독일군도 만족했는데 그 총을 맞서야 됐던 연합군들, 특히 미군은 우와 하고 경악을 하게 됐죠. 이런 무기체계로
그 짧은 그리고 피할 데 없는 참호에서 마주치게 되면 이거는 지옥이구나.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 후반부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영감을 줬던 이 MP18은 결국 모든 나라에서 이제 기관 단총을 만들게끔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된 기관 단총 중에 하나가 톰슨 그렇죠, 기관 단총이잖아요. 군인이 쓰는 것보다 마피아가 쓰는 걸 더 많이 본 것 맞아요. 같은 느낌이 사실 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이미지가 많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총 자체가 가격이 워낙에 비쌌어요. 너무 비싸니까 정부 기관에서 사는 것보다 왜 언제나 그렇잖아요. 범죄 집단이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보다 돈이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미국이 딱 그때 그랬습니다. 게다가 그때 당시에 미국에 있는 범죄 집단끼리 서로 세력 다툼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세력보다 더 좋은 화기를 찾다 보니까 야, 톰슨 기관 단총이 최고다라고 해서 그들이 많은 수를 사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화의 산물이에요. 아, 수량을 조사해 보면 그들이 많은 수를 쓴 것보다 쓰긴 썼지만 돌려 쓴 게 맞아요. 아. 그래서 다시 톰슨의 이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면 인기가 좀 좋냐? 미국을 대표하는 권총이 1911이라는 권총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끝까지 갈 정말 천재적인 디자인의 총인데 탄 자체도 45구경이에요. 네. 우리 군은 보통 지금 9mm를 사용을 하는데 45구경이면 살상력도 좋아요. 그 탄을 그대로 사용하는 기관 단총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한테는 딱 구미에 맞는 기관 단총이고요. 이 총이 범죄 집단을 대표하는 총이 처음에 그런 악명, 오명을 좀 썼다가 2차 세계대전으로 접어들면서는 미군의 손에 들리게 되면서 조국을 구한 총이 또 됩니다. 미군의 목숨을 구한 총이 되고 또 수명도 길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럼 이제 좀 사라지려나 했는데 6.25가 터졌죠. 그래서 6.25 때도 일부 한국군이 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총이 심지어 베트남전 때까지 베트남전 초기에 미국 군사 고문단 중에 일부는 이 총을 또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미국에서도 결국에는 가장 애정하는 기관 단총이 되면서 하나의 약간 고유명사처럼 이 톰슨 하면 기관 단총 이렇게 됐는데 실전에서도 그만큼 활약을 좀 했나요? 가장 먼저 활약을 한 데는 아무래도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이거를 대량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특히 그 무기대여법 랜드리스로 엄청나게 몇십만 정을 받았죠. 아니 뭐 언제는 신사의 나라라면서요. 아니 뭐 죽게 생겼는데 신나고 있겠어요 진짜. 네. 그래가지고 정규군용으로도 많이 썼는데 특히 잘 쓴 게 초기 영국 특수부대 코만도. 이 사람들이 이거를 들고 뭐 여기저기서 특수작전을 하면서 이 특수작전에 쓰기 딱 좋은 거거든요. 정말 컴팩트하고 화력 좋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잘 썼고 그다음에 미군도 이제 거의 전쟁 기간 내내 주력 기관 단총으로서 유럽 전선에서 쓰고 이제 또 태평양 전선에서 쓰고 특히 태평양 전선에서는 정글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톰슨의 화력이 일본군의 흔히 이야기하는 반자이 돌격 이거를 저지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갑자기 코앞에서 일본군이 착겁하고 와우 물려오면은 오네 딱 들고 쫙 따다다다다. 그렇죠. 그런 용도로 아주 대활약을 한 거죠. 유럽의 중간에 독일이 기관 단총의 시작 MP18을 썼다면 미국과 영국은 톰슨을 썼습니다. 그렇죠. 동부가 남아있죠. 소련 쪽에서는 파파샤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PPSH-41. 그야말로 슈파킨 41년형 기관 단총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련의 입장, 그러니까 공산군의 입장에서는 조국을 구한 총인데 우리한테는 좀 암울한 총이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민족의 비극, 6.25를 만드는데 일조한 총입니다. 이 총이 얼마나 많이 생산됐냐 하면은 소련은 물론이고 위성국에서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게다가 이 총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만드는 데 있어서 그렇게 특별한 기술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럼 가격도 저렴했나요? 가격도 너무너무 저렴했고요. 심지어 총열이 부족하면 그 당시 쓰였던 일반 소총의 총열을 절단해가지고 그냥 이 총의 총열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 무식하지만 효과적인 총이었습니다. 그럼 톰슨보다 훨씬 많이 쓰였겠네요. 훨씬 많이 쓰였죠.
네, 그래서 1000만 정 이상이 생산이 됐고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중동 분쟁 지역에 가면은 심심찮게 모습을 보이는 총이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북한에서 열병식을 하는 이 총을 다 대량으로 들고 나옵니다. 이 총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드럼 탄창을 끼울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70발, 장탄수가 70발이 됩니다. 사용하는 탄은 7.62mm 곱하기 25 토카레프 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떼떼 권총, TT 권총에 사용하는 탄하고 똑같은 탄을 사용을 했고요. 단순 블로우백 방식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단순 블로우백이 워낙에 간단하니까 장점은 그 누구도 훈련시킬 수 있어요. 이게 특히나 아주 잘 활약을 한 전투가 있어요. 스탈린그라드 전투. 딱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기관 단총이 딱 제 위력을 발휘하는 딱 그 흔히 하는 본거지거든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소련군이 거기서 대량의 PPSH-41을 투입하면서 이제 이 MP-40에 충분히 대항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잘 활용된 게 기계화 보병이에요. 그때 소련군은 장갑차가 없기 때문에 탱크의 기계화 보병들이 우르르 타고 적진으로 돌입을 한 다음에 적진에 돌입하면 딱 도착을 하면은 거기서 보병들이 직접 뛰어내려 가지고 적진을 호탕한 방식이었는데, 기계화 보병이면 당연히 원거리 전투보다는 근거리 전투를 더 선호하다 보니까, 특히 저기 참호가 있어서 그렇죠. 어떨 때는 탱크 한 대에 타는 보병들이 다 저거 하나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량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고, 한마디로 정말 소련을 구한 무기 중에 하나다. 어떤 이런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기관단총 얘기를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기관단총의 이야기가 지금 안 나와서 이거 왜 안 나오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지금 빼먹을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MP40 네. 그리고 스텐 둘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둘이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먼저 MP40. 1903 사실 독일이 세계 최초로 기관총을 개발하기도 했지만 그 중간에도 계속 조금씩 개량하고 생산하려고 그래가지고, 왜냐면 베르사유 조약에 기관단총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관단총을 개량을 하다가 38년에 처음 나온 게 MP38이라는 기관단총인데, 저 MP38 그리고 그 개량의 MP40이 현대 기관단총의 효시예요. 나무도 안 쓰고 개머리판은 접고, 그 다음에 이 철판 프레스 공법을 대량으로 써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고,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2차 대전 때 시창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기갑전과 맞물려가지고 유럽을 짧은 시간에 석권을 쫙 해버리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뺄 수 없는 게 영국이죠. 영국은 이제 1940년이 되니까 모든 유럽이 굴복을 하고 영국 혼자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영국이 진짜 큰일이 난 상황이 생겼어요. 네. 무기가 없습니다. 와. 왜냐면 1940년 5월, 6월 사이에 덩케르크에서 철수를 해가지고 병력은 뺐지만 그 중간에 총은 다 거의 다 버리고 와요. 왔어요. 예. 네. 그래서 나온 게 스텐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처음에는 스텐을 독일의 MP28, 슈마이저 MP28 이런 기관 단총을 카피를 거의 똑같이 해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급하게 필요한 거 숫자 못 맞춘다, 생산성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 MP28 기초로 하되 엄청 간단하게 하면 나무 개머리판 없애, 뭐 손잡이 없애, 한마디로 정말 쇠파이프와 철판만으로 용접해서 두드려서 만들자. 이래가지고 나온 초간단 기관 단총이 스텐입니다. 저 스텐이 단기간에 대량 생산이 되는 덕분에 영국이 재무장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저거 수도 파이프 뽑아서 만들었다는 소문이 아니, 있더라고요. 스톱파이프까지는 좀 약간 아주 거짓말은 아닌 게, 저게 실제로 저 뭐 윗대 동근 부분은 스톱파이프 만드는 회사들이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사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의 레지스탕스들이 간의 수공업으로 제일 많이 만든 게 스텐입니다. 스텐 도면을 일부러 영국이 다 그쪽에 줬거든요. 왜냐하면 파이프 규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파이프들을 싣고 가도 얘네들이 총을 만들려고 이걸 가져가는지 아니면은 배관을 고치려고 가져가는지 독일 당국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총열 자체도 뭐 물론 정교하지는 않지만 간의 수공업으로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어서 유럽의 레지스탕스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총 중에 제일 많은 총이 스텐의 아류작들, 간의 수공업 스텐입니다. 근데 스텐을 사격을 해보면 일단 탄창이
좌측으로 꽂아져요. 그렇지, 옆으로 꽂아요. 예, 제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꽂아져요. 쏘다가 처음에는 팔에 힘이 있을 땐 괜찮은데 몇 번 탄창 갈아 끼고 쏘면 총이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요. 아, 지금 총들도 대부분 탄창이 아래서 끼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무게 중심을 네. 딱 밑으로 받쳐주기.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탄창을 옆으로 끼거나 위로 끼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엎드려 싸 자세에서 제일 아래로 엎드릴 수 있으니까 이게 장점이다. 네. 엎드려 싸이선 그럴 수 있지만 보통 사격 자세가 갑자기 취하면 서서 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앉아싸나. 그럴 때는 단점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계대전에서 활약했던 기관 단총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에서도 걸출한 또 기관 아. 단총이 나오죠. 명작이 맞습니다. 탄생했죠. 우지 기관 단총이라고 하고 9mm 블로우백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기관 단총입니다. 이스라엘 군인이자 총기 엔지니어인 우지 엘갈이 체코슬로바키아의 CG-25 기관 단총을 참고를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CG-25 자체가 굉장히 좋은 총이고 CG-25를 보면은 권총 손잡이 아래 탄창이 들어가는 것도 우지랑 똑같고 딱 겉모습을 보면은 정말 좋아요. 네.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한 총이다 보니까 이게 또 안전장치가 없어요. 아, 그래서 뭐 떨어뜨리거나 외부 충격으로 오발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지가렐이 CG-25를 단순하게 하면서도 또 안전장치를 추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만들어지고 이 총이 지기 전에도 그랬고 만든 다음에 계속 중동은 전쟁이었잖아요. 특히 이스라엘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량이 생산이 됐고요. 생산 정수가 PPSH 40이라고 거의 만만하다 보시면 됩니다. 한 1000만 정 정도가 수출이 됐고요. 우지가 제일 유명해진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레이건 미 대통령 암살 기도 사건에서 경호원이 범인이 총을 쏜 뒤에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이 품에서 우지 기관 단총을 딱 꺼내서 들고 있는 게 보도 사진에 딱 걸려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경호국도 우지를 쓰는구나, 우지 명총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호전을 통해서 필요에 의해 개발됐던 기관단총, 과거의 기관단총들을 알아봤다면 다음 시간에는요. 현대에도 아마 쓰이는 기관단총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 더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더욱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각국은 근접전 상황에서 사용하는 기관단총 개발에 주력한다. 이후에는 특수부대들이 준동하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단총으로 무장하게 된다. 특히 영국의 특수부대 SAS가 사용한 MP5는 전설적인 기관단총으로 등극하게 되고 국군 역시 K1을 비롯한 여러 총기를 내놓으며 특수작전을 위한 기관단총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특수전으로 영역을 넓힌 기관단총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 것인가? 특수전 최강 무기 기관단총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